이 영상을 보고 제가 가이드를 드린 대로 갔는데 2040년에 이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럼 제가 아파트 한 채씩 드리겠습니다. 코코님, 오늘 제가 또 청기누설 준비해 왔습니다. 서울의 30평 강남 아파트 평균 시세가 2040년이 되면 170억이 됩니다. 그래서 170억이 되는 이유와 170억까지 진짜 무서운 속도로 도망가는 이 강남 아파트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공개합니다. 그록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 압구정 현대 아파트 30평 평균 시세 짧게 20억이 나오죠. 딱 20억이네요. 이때부터 우리는 연평균 성장률로만 계산해도 세상이 너무 쉬워지니까 이때부터 2025년이 되면 서울 압구정 현대 아파트 30평대는 30억이 될 거다라고 할 때 안 믿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 사이에 금리가 오르면서 또 부동산이 폭락했다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맞아요. 2025년 강남 아파트 30억 정도가 지금 평균 시세고요. 2010년도 한번 볼까요? 9억. 약 9억에서 10억입니다. 그러면 10억이라고 치고 2010년에서 20년까지 10년 동안 10억이 20억이 됐다. 그리고 다시 2020년에서 2025년까지 5년 동안 20억이 30억이 됐다. 10년 동안 10억이 올랐는데 5년 동안 10억이 오른다. 이게 바로 성장률에 기반해서 계속 자산의 가치가 오르니까. 서울 아파트는 최소한 8%에서 10%씩 매년 오른다. 왜 이게 가능한지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1988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을 다 정리해 왔습니다. 1988년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30평대가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30억 8,7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7,500만 원에서 30억이 되기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그대로 대입하면 매년 평균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게 10.57%였습니다. 매년 7,500만 원에서 10% 오르고 여기에서 10% 오르고 여기에서 10% 오르고 이 10%의 복리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아파트 가격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게 뭐냐, 아파트를 갖겠다라는 목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죠.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그럼 7,500만 원일 때 1988년 20대의 월급이 평균 30만 원이었어요. 한 달 월급이. 연봉은 360만 원이겠지. 그럼 이 사람이 30만 원 월급인데 아파트 7,500만 원짜리를 갖고 싶다는 목표로 살 수 있잖아. 그럼 이 30만 원을 단 10원도 안 쓰고 모으는 거야. 그럼 정확하게 몇 년이 걸리냐? 20년이 걸립니다. 30만 원씩 10원도 안 쓰고 모으잖아요. 그럼 1년에 360을 모으고 10년이면 3,600을 모으고 약 20년 나오겠죠. 20년 동안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살아왔어. 그랬더니 7,500을 모았다? 그래서 2008년이 됐겠죠. 2008년이 돼서 내가 이제 아파트 살려고 딱 보니까 5억 5,900만 원이 돼 있네. 처음에는 7,5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7,500만 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억 8천이 더 필요합니다. 이때 가서 깨닫죠.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계속 아파트 값은 연평균 8%에서 10%씩 오르는 걸 감안하고 내가 목표를 잡았다면 다른 전략을 취했겠죠. 그럼 2008년에 들어온 20대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 달 월급이 이제 94만 9천 원까지 올라가 3배 이상 올라갔어. 그럼 이 2008년에 들어온 20대는 또 이거 모르잖아. 그래서 본인은 5억 5,900만 원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가겠죠. 이제 몇 년이 걸리냐? 49년이 걸립니다. 자꾸 더 올라가요? 어떡해? 이게 왜 그러겠어요? 내 월급은 1988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93%의 평균으로 월급이 계속 올라가는데 아파트 값은 10.57%의 속도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로켓을 타고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10원도 안 쓰는 거니까. 근데 로켓이 빠릅니까? 빛의 속도가 빠릅니까? 빛이 빠르겠죠. 나는 로켓을 타고 10원도 안 쓰고 돈을 모으지만 아파트의 성장률은 빛의 속도로 도망간다. 너무하네. 그래서 이제 2025년 지금도 이거 모르는 사람 많겠죠. 그쵸. 이 영상 안 보시는 분들은요. 본인 월급이 250만 원 정도가 돼. 그러면 현재 서울 강남 아파트가 30억이니까 내가 이거 모으겠어. 한들 100년은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입증된 거는요. 와. 1988년에서 네. 2025년이면 약 40년간의 데이터를 누적을 했으니까 그래,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10%씩 매년 오르는구나. 이제는 인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그대로 2026년, 2030년, 2040년에 대입을 하면 되잖아. 네. 이거를 2020년도에 이 이야기를 할 때 18억 맞잖아요. 네. 18억이 그대로 10%씩 대입했더니 30억이 된 거야, 정확하게. 네. 그럼 그대로 또 앞으로도 나아가겠죠. 그럼 내년에 10%가 오르니까 34억이 되고 37억이 되고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2040년이 되면 170억이 되는 겁니다. 와. 그때 우리의 월급은 네. 월에 670만 원이 되고요. 네. 왜 우리 대부분 다 인차인으로 살잖아요. 네. 왜 월세를 나라에서 5% 이상 올리지 않게 했을까? 그 말은 뭐냐면 네. 딱 1년에서 2년 살면 집주인이 무조건 5% 올리자 그래요. 그럼 그게 바로 네. 우리의 평균 물가인 거야. 그 5% 오른 만큼 네. 또 월급도 5%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올라도 나는 똑같은 생활 수준인 거지. 그게 우리가 평균 5%에서 네. 살아가고 있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 네. 그럼 2040년이 돼서도 670만 원까지 월급이 올랐지만 네. 17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210년이 걸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영원히 노동자는 영원히 일을 하게끔 이 나라의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다.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네요. 심지어. 네. 아까는 그래도 20년 모으면 됐잖아요. 네. 88년도에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100년, 이제 네. 200년을 모아야 돼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어요? 물가 영원히 안정 안 되고요. 물가 절대 뒤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못 믿을까봐 네. 제가 또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의 물가, 네. 월급부터 해서 네. 쌀, 휘발유, 금, 버스요금, 지하철, 택시, 라면, 짜장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재들이잖아요. 네. 이 공공재들도 1988년부터 지금까지의 가격이 있겠죠. 네. 월급 네. 5.93%씩 올랐습니다. 40년간. 네. 쌀 2.52%씩 와, 올랐습니다. 쌀보다 많이 올랐네. 쌀이 오히려 덜 올랐죠. 휘발유 어때요? 네. 휘발유 3.9% 올랐습니다. 금. 음. 금 엄청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금 최근에. 엄청 올랐다고. 네. 7% 올랐습니다. 버스 요금 네. 6% 올랐고, 지하철 5% 올랐고, 6% 올랐고, 담배 5.92% 올랐고, 여기까지 네. 공통점 보이십니까? 월급이랑 큰 차이가 없다? 우리가 월급이 지금 다 5.93%면 네. 약 6%에 가깝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월급이 오르는 것만큼 기가 막히게 그 위로 위아래로 0.몇 % 차이로 물가도 똑같이 오르고 있다.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숨만 쉬고 살게끔 시스템이 만들어놨다. 네.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면 네. 그냥 영원히 이렇게 사는 거다. 근데 아파트는? 아파트는 네. 10.57%씩 올랐죠. 그러니까 월급 갖고 절대 못 사네요. 절대 못 사죠.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지나요? 사실상 전혀 생뚱맞게 몰랐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아, 이거 심각하구나.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고 네. 방법을 찾아야 된다. 내가 로켓으로 날아가는 그 엄청난 속도의 월급 상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속도는 영원히 못 따라잡고 어마어마하게 교차가 커진다. 네. 그럼 나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산을 증식하는 곳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어디였냐? 오른쪽에 갔더니 삼성전자였고 애플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였고 아파트보다 더 빨리 가치가 오르는 자산이었던 겁니다. 삼성전자 이때가 얼마입니까? 1조였어요. 1조 1000억. 네. 1988년의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인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366조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1조가 네. 366조가 된 거예요. 이거를 연평균 성장률로 봤더니 네. 17%씩 오른 거죠. 월급보다 훨씬 많고 강남 아파트보다도 훨씬 높네요. 네. 네. 366배. 이게 5%의 월급과 네. 17%의 삼성전자 주식이 네. 차이가 월급은 5%씩 올랐잖아요. 네. 40년 전에 30만 원이 지금 250만 원이 된 거야. 음. 그럼 5%씩 올랐더니 약 6배 올랐네요. 근데 삼성전자는 17%. 17%가 큰 건가? 라고 했더니 40년 동안 1조가 366조가 됐으니까 366배가 오른 거예요. 네. 근데 뛰는 놈 위에 또 나은 놈이 있다. 음. 애플. 애플은 달러로 표시했습니다. 네.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이죠. 17억 달러. 시가총액이 1988년에 17억 달러였는데 지금 현재 3조 달러가 됐죠. 연평균 22.4%씩 오른 거예요. 와.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딱 5% 차이잖아요. 이 5% 차이가 삼성전자는 366배가 오를 때 애플은 17억 달러가 3조 달러가 됐으니까 3,000배인 거죠. 3,000배. 약 3,000배. 이 5%의 차이가 이렇게 어마무시하다. 시간이 길게 놓고 보니까. 그렇죠.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때 애플보다 작았습니다. 10억 달러였죠. 10억 달러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4천억 달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24.6%씩 매년 올랐다.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2010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7억 달러. 17억 달러에 상장을 했고 지금 1조 1000억 달러입니다. 15년 동안 17억 달러가 1조 1000억 달러가 되기까지 매년 54.6%씩 올랐다. 정말 FSD의 가치로서는 아직 적용도 안 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안 한 거고. 근데 FSD 다음에 에너지 회사로서 그 다음에 AI 회사로서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회사로서의 가치는 아예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테슬라는 역사상 전혀 비교 불가한 최초의 회사인 거죠. 지금 매년 54.6% 오른 것도 에이 초창기니까 그렇겠지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 테슬라만큼은 연평균 54.6%에서 앞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 올해가 물리인공지능 이 최초로 이제 상용화 될 수 있는 첫 해잖아요. 그렇게 되면 옵티머스 같은 로봇이 그런 건설 현장에도 도입이 될 거고 그리고 그런 원자재들도 로봇이 만들어내게 되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는 계속 아파트값이 올랐지만 어쩌면 올해부터는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의 자산 가치는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옵티머스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릴 거니까 주식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다른 물건값이 상대적으로 싸지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더 부자가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게 상대적으로 아파트 값이 앞으로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이걸 단기적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자산이라는 것들은 각각의 자산마다 평균 성장률이 분명히 있다. 그것만 알아내면 된다. 제가 다시 태어나도 아무리 노력한들 서장훈보다 키가 클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기를 그 DNA는 매년 몇 센치씩 키가 크는 그 성장률의 DNA를 타고난 거예요. 근데 지금 아파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해서 그 가격이 계속 매년 오르겠지. 서울 같은 경우는요. 근데 테슬라나 애플 같은 회사들은 본인들이 사업하고 있는 그 방향성 그대로 성장률이 정해져 있다. 근데 그 성장률이 10% 회사냐, 20% 회사냐, 50% 회사냐 이것만 알면 된다. 10년을 입증해 줬는데 10년을 이 성장률로 커왔다는 걸 입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투자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것만 이해하고 나면 투자는 너무 쉬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플이든 테슬라든 투자를 해서 2040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정도가 30평대가 170억이 된다는 거는요. 와, 170억이 아니라 당연히 그 170억은 가치가. 2025년도에 30억 정도의 가치인 거구나 라고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2040년이 됐을 때 170억 정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서울에서 괜찮은 아파트 하나 정도를 살 수 없는 수준인 거다. 그럼 그거를 역전을 해야 된다. 역전을 할 방법은 빅테크 투자인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가장 성장률이 높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걸 비교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보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더 성장률이 높고 더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다 인정해요. 그게 결론은 이거였던 거예요. 17%씩 오른 회사가 삼성전자였고 20% 이상 오른 회사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였던 거고 테슬라는 50%를 넘나드는 회사다. 정말 비교 불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회사다. 근데 이게 과거에서 차트가 있고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똑같이 자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는 큰 돈을 넣고 사기가 그나마 좀 쉬울 것 같아요. 마음이. 왜냐면 아파트라는 실체는 그대로 있는 거고 어차피 사는 곳이니까. 근데 그 정도의 금액을 주식에 투자한다. 그거는 정말 대단한 각오 없이는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때도 그랬을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파트는 어떻게 해도 영끌에서 사는데 네. 그 정도의 금액을 주식을 산다? 네. 테슬라를 산다?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금액도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럼 테슬라를 우리가 뭐 10억, 20억이 아니라 얼마 정도 샀을 때 나중에 우리가 10년 뒤에 아파트 가격을 뭐 따라잡을 수 있다. 네.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인데 170억 아파트 네. 2040년에 살 수 있다. 네. 우리 인실 구독자들은 누구나 다. 이 영상을 보고 제가 가이드를 드린 대로 갔는데 네. 2040년에 네. 이 결과가 안 나왔다. 네. 그럼 제가 아파트 한 채씩 드리겠습니다.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건지 한번 네. 지켜보시면요. 가봅시다. 네. 과거 사례부터 한번 볼게요. 네. 과거에 아까 그 30만 원 월급을 받아서 네. 10원도 안 쓰고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연봉 360만 원을 전액 네. 1988년도에 애플 주식을 샀다면 네. 이 360만 원이 지금 63억이 돼 있습니다. 네. 아, 월급을 모으는 게 아니라 애플 샀더라면 네. 63억이 돼 있다. 아까 366배가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360만 원이 네? 63억이 돼 있다. 1년 뒤 1989년도에 네. 월급이 더 올랐어. 네. 380만 원, 20만 원을 더 투자를 했는데 네? 지금 그 주식을 다 그 당시 애플 주식을 샀다면 55억이 돼 있다. 라는 차트입니다. 이거를 테슬라가 2010년도에 상장을 하잖아요. 네. 2010년도에 월급이 100만 원이 돼요. 네. 그럼 연봉은 1200이겠지. 네. 이 1200을 테슬라에 다 투자를 했다. 네. 그러면은 그 1200만 원은 지금 88억이 돼 있습니다. 적금과 네. 투자의 차이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대한 기업에다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 자금을 다 투자하면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네. 계속 연평균으로 이미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떨어지겠죠. 투자 기간이 길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 투자 방향을 한번 정리해 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아파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파트 지금 현재 2025년 강남 아파트 30평대가 30억 8천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매년 10.57%씩 오르니까 2040년에 139억이 된다. 그럼 이거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제가 네. 우리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 한 3천만 원 정도는 투자하자 라고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럼 3천만 원 투자를 했어. 네. 그럼 이 3천만 원이 내가 애플에 투자하냐 마소에 투자하냐 테슬라에 투자하냐 그리고 이 테슬라가 정말 그 기업 가치에 수렴해서 연평균 50%씩 오를 수도 있고 네. 코코님 말씀대로 50%가 아닌 40% 정도씩 올라갈 수도 있고 40%라고 적습니까? 아니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 성장률에 따라서 네. 이 3천만 원이 네. 2040년에 얼마가 돼 있냐면 매년 테슬라가 네. 연평균 30%씩 앞으로 성장을 한다면 네. 이 3천만 원이 2040년에 15억 3천만 원이 됩니다. 네. 15억 3천만 원. 그리고 네. 3천만 원이 테슬라가 매년 40% 성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46억이 됩니다. 네. 테슬라가 지금까지 올랐던 15년간 보여줬던 54%씩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50%씩만 성장을 해도 131억이 됩니다. 와. 네. 사실 이 정도까지 되면 대출을 하나도 안 받고 살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와. 그래서 좀 부동산 공부를 하신 분은 현금 다 주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대출까지 이렇게 산다. 그러면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강남 한 두 채 살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희망적인 것은 서울 아파트를 절대 못 사잖아요. 월급으로는. 근데 지금 이 방법대로 하면 3천만 원만 투자하면 테슬라에 15년 뒤에 그렇죠.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다. 해볼만 하지 않아요? 3천만 원인데. 내가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은 1도 없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연봉 3, 4천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거는 누구나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열에 한 7, 8명은 이 방법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적금이나 이번에 또 뭐 청년도약계좌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훨씬 더 조회수가 높고 다 거기에 몰리는데 사회 시스템이 왜 거기에 다 몰리게끔 하는지 이유를 알겠잖아요. 그렇게 가게 되면 영원히 노동을 해야 된다. 이길 수가 없다. 오늘 아침에 제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내일 모레 로보택시가 나온다는데 왜 주가는 안 올라요? 너 정말 너무 좋은 질문했다. 태용아, 아빠가 너에게 테슬라에 대해서 언급한 게 몇 년도지? 라고 했더니 그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말씀하셨는데 그럼 몇 년 전이에요? 지금 태용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2019년입니다. 너 아빠한테 최초로 테슬라의 태자 들었던 그 날짜에 테슬라 주가 한번 확인해봐. 2019년 주가 2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 340달러죠. 15배. 15배가 넘게 올랐죠.
계속 지금 3년, 4년 내내 행보한 것 같죠? 네. 어느 한순간에 훌쩍 올라간다. 인생은 실전이다. 그리고 우리 테슬라, 네. 그리고 우리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의 투자, 네.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2040년까지 보유한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1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2040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즐거운 투자 네. 이 채널과 티티코코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고요. 저는 티티코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길을 달려온 수많은 날들 멈추지 않던 믿음 하나로 우린 지금 빛이 돼